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자 주부입니다. 출산 준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정신없이 사는 요즘, 저에게는 오랜 시간 풀지 못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현명한 답을 얻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과 학벌을 우선시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그 상처가 그저 상처로 남지 않고 삶의 귀한 교훈으로 남길 바라며 사연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부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현명한 조언을 남겨주시길, 그래서 저의 오랜 고민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시작되던 그 당시 제가 일하던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섬유 공장이었어요. 3교대 근무가 고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잘 적응해서 큰 탈 없이 지내고 있었죠. 그날도 점심을 먹고 나오며 동료가 이렇게 물었어요. 영지야, 아직 시간 남았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가자. 내가 살게. 그래, 좋지. 안 그래도 요즘 밥 먹고 나면 너무 졸려. 카페인이 필요해. 저희는 공장 앞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동료는 커피 2잔을 뽑아 하나를 저에게 건넸어요. 따뜻한 종이컵을 손에 쥐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하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런 싸구려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했잖아. 아우,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이가 없더라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화가 난 것 같더군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가방에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공장과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헌데 그분이 통화에만 정신이 팔렸었는지 앞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걸어오더군요. 제가 피하려고 옆으로 비켜섰는데도 상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저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답니다. 아! 어머나!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가 그대로 쏟아졌어요. 그리고 불행히도 쏟아진 커피가 고스란히 그 여자분의 원피스에 떨어졌죠. 하얀색 원피스에 갈색 커피 자국이 크게 번져나갔어요. 여자분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 이게 뭐야? 휴대폰을 든 채로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물론 제 잘못만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많은 상대이니 그냥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뜨겁지 않으셨어요? 저는 황급히 휴지를 꺼내 여자분의 옷을 닦아드리려 했지만 상대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손대지 마! 이게 얼마짜린지는 알아? 국내엔 들어오지도 않은 이태리 한정판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 드릴게요. 세탁? 이런 옷이 세탁해서 다시 멀쩡해진다고 생각해? 완전히 못 입게 됐잖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동료가 나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근데 아주머니가 통화에 정신 팔려서 걸으셨잖아요. 영지가 피했는데도. 그러자 여자분이 눈을 무섭게 치켜떴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럼 이게 내 탓이라는 거야? 어디서 감히? 저는 괜히 동료까지 봉변을 당할까봐 무서워 얼른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미선아, 괜찮아. 내가 얘기할게. 그렇게 동료를 말리고 다시 그 여성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거기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빨리 상황을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탁이 안 될 것 같으면 옷값을 물어드릴게요. 옷값? 이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고 그딴 소리라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 돈 있어도 국내에서는 살 수도 없는 한정판. 2천만 원이 넘는다고. 낼 수 있겠어? 그 말에 저와 동료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고작 원피스 하나가 2천만 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장에서 반년 넘게 일해서 버는 돈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상대의 표정을 보니 농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자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입고 있던 작업복과 낡은 운동화를 보는 시선이 경멸로 가득 차는 게 보이더군요. 상대는 선심 쓰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같은 인간한테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니? 그럼 50만 원만 내놔.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 정도에서 아량을 베풀어 볼 테니. 네? 50만 원이요? 왜? 고작 돈 50도 없어? 옷은 버렸다고 생각하고 커피값이라도 받아야 네가 정신 차릴 것 같아서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하게 해주려는 건데. 정말 한심하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커피 좀 쏟았다고 50만 원을 내놓으라니. 그것도 자기 잘못이 훨씬 크면서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조용히 그 상황을 끝내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송금해 드릴게요. 여자분은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계좌번호를 불러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50만 원을 송금해줬죠. 그제야 상대가 만족한 듯 표정을 좀 누그러뜨리며 말했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리네. 나처럼 마음 좋은 사람 만나서 운 좋은 줄 알고 앞으로 조심해.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동료가 곁에서 분한 표정으로 말했죠. 아니 영지야, 왜 그 돈을 다 줘?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하러 참아? 분명히 저 아줌마 잘못이었잖아. 그냥 일 크게 만들기 싫어서. 괜찮아 미선아. 그래도 50만 원이나. 아유 정말 재수없는 아줌마네. 액땜했다고 생각해야지 뭐. 올해 저 아줌마보다 더 이상한 사람 만날 일은 없을 거야. 동료는 제 말에 어이없다는 듯 픽 웃었고 저는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악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공장 문을 나서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어머, 너 아까 낮에 그 애잖아? 고개를 들어보니 고급 외제차 옆에 서 있었어요.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었죠. 저를 본 상대는 여전히 거드름을 피우며 눈을 내리깔고 말했어요. 이제 퇴근하나 봐?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서야 일이나 잘하는지 모르겠네. 두 사람을 한참 바라보던 저는 뒤늦게 그 남자의 정체를 깨달았어요. 제가 다니는 공장의 대표였죠. 여자분이 사장님을 향해 입을 삐죽이며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얘가 오늘 낮에 내 옷에 커피 쏟은 바로 그 애야. 아유, 오랜만에 동생 얼굴 보러 왔다가 기분 잡쳤다니까? 그 말에 대표님이 절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이 직원이? 뭐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아량 베풀어 줬어. 이봐, 앞으로는 조심하고 열심히 살아. 가진 게 없으면 성실하고 조심성 있게 살아야지. 네? 뭘 그렇게 봐? 덕담해주는 거잖아. 아참, 그리고 아까 옆에 있던 꼴 같지 않은 애한테도 전해. 앞으로는 분수와 주제를 알고 납죽 엎드려서 살라고. 괜히 어른한테 말대답이나 꼬박꼬박 하지 말고, 알았어? 그렇게 독서를 퍼붓곤 차에 올라탔어요. 대표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라타더군요. 고급 세단이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저는 황당함과 분노가 뒤섞인 기분을 느껴야 했죠. 별 성질 더러운 여자도 다 보겠네. 저런 여자랑 무조건 안 엮이는 게 답이야. 아우, 소금이라도 뿌려야 하는 건데. 다신 만나지 말자고요, 아줌마.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 뒤로도 며칠 동안 자판기 앞을 지나칠 때마다 입술을 깨물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땐 미처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관계로 말이죠. 그런 일이 있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1년간 만나오던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답니다.
남자친구는 능력도 있고 성격도 온화한 데다 저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드리자 부모님 역시 웃으며 사윗감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평소에 말수 적고 과묵하신 저희 아빠도 남자친구를 향해 먼저 골프 한번 치자고 말씀하실 정도로 꽤 좋아하시는 눈치였어요.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백화점에서 곱게 모양낸 화과자 세트를 사고 옷장 앞에서 한참 고민해 가장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죠.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긴장한 걸 눈치챘는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지야,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속마음은 다르실 거야. 엄마가 좀 어린애 같은 면이 있으시거든. 아마 예비 며느리한테 우스워 보이기 싫어서 막 기강 잡고 그러실 수도 있어. 참을 수 있지? 남자친구의 말에 오히려 더 긴장되는 것 같았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죠. 응, 알았어. 성준 씨 있는데 뭐. 내 편 들어줄 거지? 당연하지. 나만 믿어. 아버님은 어떤 분이야? 아버진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마음에 들어 하실 테니까. 그리고 우리한텐 특별한 소식이 있잖아. 그 말 들으시면 아마 좋아서 춤이라도 추실걸? 안 그래도 내 결혼 늦어지면 손주 못 볼까봐 엄청나게 걱정하고 계시거든. 그 말에 저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1년간 교제를 끝내고 서둘러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 사실 남자친구와 저는 둘 다 일하는 게 좋아 결혼은 천천히 생각할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저는 좀 놀랐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냅다 청혼하고 결혼을 서두르자고 하더군요. 겨우 2달째라 배가 나오진 않았지만 병원에서 확실한 임신임을 확인해 줬답니다. 잠시 후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대저택 앞에 서니 갑자기 더 긴장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자친구가 슬며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괜찮아 영지야. 나랑 우리 아기가 있잖아.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심호흡을 한 뒤 초인종을 누르는 남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벨이 울리자 바로 인터폰을 통해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성준이요. 어머 우리 아들 어서 들어와. 곧 대문이 열리고 저희가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자 장년의 여성 한 분이 반갑게 달려 나오셨죠. 그런데 그 얼굴을 확인한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대는 아직 남자친구 뒤에 서 있는 저를 제대로 보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어서 와라 우리 아들.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아니 근데 옆에 있는 건 누구니?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헌데 저를 유심히 바라보던 상대도 이내 저를 알아봤는지 눈이 커지고 표정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그 여자분이 석 달 전 저에게 50만 원을 뜯어간 악독한 사모님이었던 겁니다. 저는 옅은 한숨을 쉬며 속으로 외마디 비명을 질렀어요. 앞불싸! 아마 상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더군요. 아들을 향해 환하게 웃던 얼굴이 대번에 똥 씹은 표정으로 바뀌는 걸 똑똑히 봤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재빨리 표정을 관리했어요. 당장 길길이 날뛸 줄 알았는데 의외였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들과 남편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는 것 같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친구는 해맑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놀라셨죠? 제 여자친구예요. 영지야 인사해. 우리 엄마. 그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영지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드리자 예비 시어머니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시더군요.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차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해야겠네. 그러더니 허둥지둥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저희는 거실 소파로 가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도 인사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 알게 된 예비 며느리의 존재에 적잖이 당황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양가 어른들에게 절대 연애하는 티를 내지 않았거든요. 뭐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식이 연애한다는 걸 알면 부모님들이 당장 결혼 얘기부터 꺼내실 것 같아 남자친구와 상의해 숨기기로 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급하게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몇 분 뒤 예비 시어머니가 도우미를 앞세워 차와 다과를 내오셨어요. 저희는 나란히 소파에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여전히 당황한 얼굴로 입을 여셨죠. 아니 성준이, 넌 사람을 데려오려면 미리 말했어야지. 너희 엄마 놀랐는지 저 얼굴 시퍼런 거 봐라. 그 말에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여자친구 있다는 말도 없더니 불쑥 데려오다니. 예비 시어머니는 놀란 와중에도 교양이 뚝뚝 떨어지는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몇 달 전 저에게 막말을 퍼붓던 모습과는 아예 딴판이었죠. 보아하니 자기 가족들 앞에서는 한없이 정숙한 사모님인 척하며 사시는 것 같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자친구가 머리를 긁적이며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영진의 부모님께도 예고 없이 찾아갔어요. 괜히 미리 말씀드리면 음식 장만하신다, 청소하신다 정신 없으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다 가족들 사이인데.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어두워졌지만 시아버지는 눈을 빛내며 반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아니 그럼 둘이 결혼하려고 인사 온 거란 말이냐? 네 아버지, 제가 언제 집에 여자 데려온 적 있어요? 그리고 놀라실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엄마 아버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실 거예요. 영지가 임신했거든요. 남자친구의 폭탄 선언에 예비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더니 커피잔까지 떨어뜨리며 소리치셨죠. 뭐야? 임신? 그런 모습에 남자친구가 얼른 일어나 자기 어머니 옷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많이 놀라셨구나. 죄송해요. 제 딴엔 좋은 소식이라 깜짝 발표하려고 한 건데 엄마가 너무 놀라셨나 보다.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비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임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이 30 훌쩍 넘도록 여자 얘긴 꺼내지도 못하게 하던 녀석이. 여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버님은 예비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커피를 쏟은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좋아서 난리도 아니셨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 손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영지라고 했나?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그럼 당장 날부터 잡자.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도끼 눈으로 바라보던 어머니가 교양도 잊으셨는지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갓? 아무리 저도 채통을 지키세요. 그리고 서로 뭘 알아야 결혼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손주가 생겼다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럼 지금 당장 알아보면 되겠네. 그래, 양치는 다 살아계시고. 그 말씀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을 막으며 소리치셨어요. 아이고 머리야. 여보, 내가 너무 놀랐나 봐요. 갑자기 혈압이 올랐는지 현기증이 나네요. 그 소리에 남자친구와 시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바라보자 어머니가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으니까 미안하지만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하자. 남자친구는 당황해서 엉거주춤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안 좋으세요? 정 박사님한테 전화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됐다. 좀 들어가서 누워야겠어. 오늘은 그만 가고 다시 날 잡자. 여보, 나 손 좀 잡아줘요. 그 말씀에 예비 시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하시는 건 잊지 않으셨죠? 성준아, 어서 영지 부모님이랑 상견례 날 잡아라. 우린 언제든지 좋으니까 사돈 어른들 날짜에 맞춰서. 알았지? 그렇게 그날 시부모님과의 인사는 어이없게 끝나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두통을 호소하시는데 계속 버티고 있을 수 없어 저희도 맥없이 시댁을 나왔죠.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신 것 같다며 절 위로했지만 모르는 소리였어요. 분명 저를 알아본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게 틀림없었네요.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예비 시어머니가 절 며느리로 받아들여 줄지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오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와 전화를 받으니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여보세요? 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그건 예비 시어머니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상대의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기분이었죠.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이 된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그래. 성준이한테는 아무 말하지 말고 당장 오라고! 그 기세에 눌려 뭐라고 묻지도 못하고 회사에 양해를 구한 뒤 택시를 탔습니다. 예비시댁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스리며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잘못한 거나 실수한 것도 없고 오히려 잘못은 어머님이 하신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임신한 것도 사실인데 뭐 문제될 게 있겠어? 그러면서 계속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잠시 후 택시가 시댁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예비 시어머니가 직접 문을 열어주고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헌데 눈빛부터가 전날과는 사뭇 달라 보이더군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에 입술도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딱 한마디 내뱉으셨죠. 들어와! 짧은 명령조의 말투에 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용기를 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눈을 부릅뜨고 물으셨죠. 너 정말 우리 성준이랑 결혼할 생각이야? 네, 어머님.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며 소리치셨어요. 사랑? 놀고 있네. 공장이나 다니는 주제 감히 내 아들을 사랑해?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아들과 남편 앞에서 보였던 교양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니 어머니 그건 내가 어제 너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혹시나 하고 내 동생한테 알아보랬더니 학력도 고졸이라며?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 주제 어떻게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네? 아니, 어머님 그래도 저는 성준씨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몸뚱이 굴려서 애 가진 게 뭐 무기라 이거지? 그렇게 더럽게 나온다고 내가 너 같은 애를 이 집에 들일 것 같아? 애 하나가 아니고 쌍둥이를 가졌다고 해도 너는 절대 안 돼. 우리 성준이 명문 법대 출신 변호사야. 앞으로 검사가 될 거고 나중엔 정치까지 할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사실 제 남자친구는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직업도 좋고 외모도 잘생긴 아들에 대해 시어머니의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았죠. 말씀을 들어보니 나중에 아들을 정치인으로 키우고 싶은 포부까지 품고 계신 것 같더군요. 그런데 마음에도 안 드는 제가 자기 아들 애를 가졌다니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길길이 소리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저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너 일부러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거지? 그날 나한테 앙심 품고 뒷조사하다가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야? 네? 아니, 말도 안 돼요. 저랑 성준 씨는 1년 전부터 만났고 성준 씨가 어머님 아들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다 계획한 게 아니고서야 이 넓은 서울 바닥에서 너랑 나랑 어떻게 이렇게 만나?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런 황당한 오해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저와 성준 씨는 진심으로... 닥쳐! 내가 보기엔 네가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 같아. 설령 진짜라고 해도 우리 성준이 애인지 어떻게 알지?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생각하며 돌을 닦는 심정으로 꾹 참았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 인정해 주세요. 성준 씨도 저를 사랑해요. 사랑은 무슨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아들은 내가 더 잘 알아. 잠깐 홀렸을 뿐이라고.
그러더니 벌떡 일어서서 제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을 느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악스러운 손이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졸 주제 내 아들 발목을 잡아? 결혼? 하! 꿈도 야무지네. 예비 시어머니는 머리채를 잡은 채로 저를 끌고 현관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흥분한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괴력을 발휘하셨죠. 결국 현관을 지나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앞까지 질질 끌려 나가야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시끄러!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한 네가 애 낳는 꼴은 절대 못 봐. 오늘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리라뇨?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도 없이 무조건 저를 차에 태우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차에 타게 됐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운전기사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발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후회? 웃기지 마. 절대 그럴 일 없어. 이대로 내 잘난 아들이 너한테 코 깨어서 결혼하면 그게 평생 후회되겠지. 병원 도착할 때까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병원이요? 어머님 이건 범죄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범죄? 진짜 범죄는 너 같은 고졸 따위가 변호사한테 시집 가려고 들러붙는 거야. 뭘 알고나 짓거려. 얼마 후 저를 태운 차는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앞에 멈춰섰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차에서 끌고 나와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 했죠. 하지만 제가 거세게 반항하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에게 쏠렸어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저를 강제로.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재빨리 제 입을 막으며 끌고 갔어요. 저는 계속 반항하고 시어머니는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러느라 병원 복도에서 계속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놔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어요. 조용히 해. 여기서 소란 피우면 너만 손해야. 어차피 우리 아들하고 결혼 못할 텐데 처녀가 산부인과 드나든다고 소문나서 좋을 게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제가 계속 병원이 떠나가라 소란을 피우자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한 남자가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얼른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몸을 돌렸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보다 먼저 상대를 향해 외쳤습니다. 어머 김 원장님, 저 오영이에요. 안 그래도 마침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신지. 그 순간 시어머니를 향해 웃던 남자가 절 보자 경직된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창피함과 민망함으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원장님, 잠깐 따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눈을 가늘게 뜨고 시어머니와 저를 바라보던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실로 가시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팔을 잡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억지로 끌고 가려 했어요. 하지만 더는 그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제 발로 갈 테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대답하셨어요. 웃기고 있네. 내가 너 같은 꽃뱀 말을 어떻게 믿어? 절대 안 돼. 그 말에 앞서 걷던 남자가 돌아보며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 여사님, 그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는 눈도 많은데 그냥 편하게 가게 놔두시죠. 아니 원장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오 여사님, 여긴 저희 병원입니다. 소란 일으키시면 제 입장이 곤란합니다. 시어머니는 반발하려다 남자의 강한 눈빛에 주춤하더니 조용히 팔을 놓으며 속삭이셨어요. 저분이 이 병원 원장님이야. 저런 분 앞에서 망신당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괜히 허튼 짓 하면 가만 안 둬? 시어머니는 으르렁거리며 말했지만 저는 너무 놀라고 어이없어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넓고 고급스러운 원장실에 들어서자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원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요즘 골프 모임에서 꽤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어려운 일 당하니 원장님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네, 말씀하세요. 무슨 부탁인지 먼저 들어보고 싶군요. 상대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저기 말씀드리기가 민망하지만 이 애가 저희 아들 아이를 가졌다는데 전 도저히 허락할 수가 없어서요. 그 말에 원장님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결혼을 반대하시는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애가 고졸에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은 변호사잖아요. 거기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나중에 아들을 꼭 정치인으로 성공시키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원장님께도 무남 동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제 마음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드리길 원하시는지 제발 아무도 모르게 문제없이 좀 처리해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예비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두툼한 봉투였는데 아마도 현금이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았죠. 그 말에 상대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 여사님, 이런 일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가 눈을 빛내며 물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각서를 받는 게 어떨까요? 앞으로 절대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고 발설하지도 않겠다는 내용으로요. 아드님도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당사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하지만 그 녀석은 지금 이 애한테 홀려서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거든요. 그럼 제가 설득해보죠. 아무래도 남자 대 남자로 얘기하면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정치에까지 입문시킬 생각이시라니 이런 문제가 더욱 중요하겠네요. 그 말에 예비 시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나,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면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나중에 딴소리 나오지 않도록 각서 받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찾아오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바로 전화기를 꺼내 아들과 통화하시더군요. 성준아, 엄마야. 지금 당장 엄마가 말하는 병원 원장실로 와. 그래, 아주 급한 일이야. 문자 메시지로 정확한 위치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넌 이제 끝이야. 우리 성준이가 와서 각서 받고 정리하면 내 아들 옆에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허공만 바라보며 한숨 쉬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걱정됐거든요. 반면에 자기 편이 생겼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흥이 나서 계속 골프와 자기 아들의 미래에 대해 신나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지 30분쯤 됐을까요? 마침내 원장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제 남자친구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갑자기 연락하셔서 놀랐어요. 남자친구가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얼른 자기 아들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성준아, 잠깐만. 인사 먼저 드려라. 이분은... 하지만 그때 고개를 돌린 남자친구가 내뱉은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반가운 얼굴로 병원장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장인어른, 저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원장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인상을 찡그리며 방금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곱씹으셨어요. 뭐라고? 장인어른이라니? 성준아,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이번엔 남자친구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물었죠. 네? 아니, 엄마야말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이랑 저희 결혼 문제 상의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결혼이라니 누구? 엄마, 왜 그러세요? 영재랑 제 결혼이지 누구 결혼이에요? 그나저나 장인어른이랑 인사는 잘 나누신 거죠?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말까지 더듬으시더군요. 성준아, 그게 무슨 소리니?
이분이 그러면 네, 영재 아버님이시잖아요. 설마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그럼 여긴 왜 오신 건데요? 그것도 영재랑 같이? 그 말에 시어머니는 저와 병원장님을 바라보며 입만 뻥끗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씨, 오늘 일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때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병원장님이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매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죠. 병원장이자 김영지의 아비인 김민석입니다. 그 말씀에 예비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듯 기겁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하필 시어머니가 골프 모임에서 만난 병원 원장님이 바로 저희 아빠였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에 대해 막말하며 아이를 해코지하겠다고 나섰으니 시어머니가 놀라시는 게 무리도 아니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눈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정신을 못 차리더니 자기 아들을 향해 간신히 물었습니다. 성준아, 이분이 정말 영재 아버님이란 말이니? 사실이야? 네, 엄마. 진짜 모르신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퍼렇다 못해 허옇게 질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고졸의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하던 제가 병원장의 딸이라니 아무리 확인을 해도 믿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세로 멈춰서 아무 말도 못하시더니 간신히 고개를 돌려 저희 아빠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원장님이 영재 아버님이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는 냉기가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네, 100번을 물으셔도 답은 같습니다. 오 여사님이 조금 전에 고졸 꽃뱀이라고 무시하신 아이가 바로 무남 동료 귀한 제 외동딸이죠. 예비 시어머니는 곧 울음이 터질 듯한 표정으로 덜덜 떨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오해가 있었나 봐요. 제가 뭘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저희 아빠는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어요. 오 여사님, 아까 각서 쓰자고 하셨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더니 아빠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예비 시어머니 앞에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쓸 사람은 우리 딸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아빠 말씀에 예비 시어머니가 억지로 웃으며 말씀하셨죠. 원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제가 왜 무슨 각서를... 하지만 아빠는 웃음기 전혀 없는 얼굴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농담이라뇨. 귀한 자식이 제 앞에서 험한 일 당했는데 제가 지금 농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니 예비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죠. 제 딸이 성준이와 결혼하거든 절대 연락하지 않고 아들과 인연을 끊는다고 쓰세요. 그 말씀에 예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더니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병원장이라도 그런 말씀을 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제 아들하고 인연을 끊으라니요.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희 아빠가 허공에 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하셨죠. 그럼 오 여사님은 무슨 권리로 제 딸을 모욕하고 뱃속의 아이를 해코지하려고 한 겁니까? 아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분노가 가득 담겨 있다는 걸 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대충 상황을 이해했는지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를 해코지하다뇨? 설마 저희 엄마가... 영재야, 너 괜찮아?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괜찮아. 어머님이 나를 강제로 산부인과에 데려가려고 하시긴 했는데 다행히 우리 아빠 병원으로 오셔서... 남자친구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자기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영지는 분명히 너희 외삼촌 공장에서 일하던 공손이 아니 직원이었는데
내가 분명히 확인했단 말이야. 이력서에도 꼬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엄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영지는... 그때 저희 아빠가 남자친구의 말을 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지는 방송국 기자입니다. 멀쩡하게 대학 나와 유학까지 다녀왔다고요. 그 공장엔 잠입 취재 때문에 여공으로 위장해서 취업한 겁니다. 아빠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엔 제가 나섰죠. 맞아요. 사실 몇 달 전에 제보 하나를 받았어요. 한 섬유 공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무리한 노동을 시키면서 임금 체납,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은폐 같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고요. 그래서 그 실태를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 2달간 여공으로 위장 취업해 일하고 있었어요. 의심을 피하려고 이력서엔 대학에 대한 건 기재하지 않았고요. 근데 하필 거기서 어머님을 만난 거예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내 동생 회사가 그럴 리가...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이미 공장 내부의 열악한 환경, 임금 지급을 미루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폭행한 정황까지 각종 불법 행위를 전부 취재했어요. 며칠 안에 보도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나갈 겁니다. 예비씨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이럴 수가... 그럼 내 동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영진, 너 아무리 기자라고 해도 남자친구의 외삼촌을 그런 식으로 궁지해보라도 되는 거니? 그 말씀에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어제 어머님 만나고 나서야 그 회사가 성준씨 외삼촌 회사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영지가 어떤 공장에 잠입 취재를 하러 간다기에 이름을 물어봤더니 외삼촌 공장이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영지한텐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원망 가득한 얼굴로 물으셨죠. 뭐야? 아니 왜 말하지 않은 거야? 네가 정말 영지랑 결혼할 생각이었으면 말렸어야지. 엄마, 저희 결혼이랑 외삼촌 문제는 별개예요. 물론 제보가 잘못됐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설사 모든 게 사실이라 해도 잘못한 부분은 달게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지가 저 때문에 취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말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할 때 저희 아빠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오 여사님, 각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각서를 써야 합니까? 들으셨지만 제가 결혼을 말린 건 영지의 학력이랑 직업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진작 알았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다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제 딸이 어떤 일을 하는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 여사님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학벌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셨고요. 그러면서 탁자에 놓인 돈봉투를 들어올려 거칠게 바닥으로 내던지셨습니다. 돈봉투를 본 남자친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설마 돈봉투까지 동원해서 엄마 손주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성준아, 그건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었어. 네가 출세하려면 배경 든든한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서.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전 출세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이가 생긴 걸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아세요? 그러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지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한 일 정말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럴 필요 없어. 성준씨 잘못 아니잖아. 그때 아빠가 다시 한번 종이를 예비 시어머니 앞으로 밀며 말씀하셨어요. 오 여사님, 빨리 각서 쓰시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 병원의 모든 복도와 주차장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 여사님이 제 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신 장면과 소란 피우시는 장면이 모두 선명하게 녹화돼 있을 거예요. 감히 제 앞에서 딸을 모욕하고 꽃뱀 취급하신 것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설마 저를 고소라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미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저 두 아이는 절대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 여사님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제 딸이 생고생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죠. 각서를 쓰시고 아이들과 인연을 끊으시든지 아니면 경찰서와 법원에 끌려다니면서 시달림 당하시든지 결정하시죠. 말도 안 됩니다,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두 아이가 결혼 못할 이유도 없다는 걸 알았는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난 일은 잊으시고 우리 이제 한 가족으로.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숨 쉬며 돈봉투를 노려보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시어머니를 향해 이런 말을 던진 겁니다. 엄마, 빨리 각서 쓰세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설마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에게 각서를 쓰라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장인어른이라도 이런 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쩌자고 그런 일을 벌이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불안해요. 이대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 결혼하게 됐다가 엄마가 외삼촌 일로 영지한테 앙심 품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때 영지 또 힘들게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뭐야? 너 내 아들 맞니?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셨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보였죠. 그러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어요. 펜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나는지 자꾸 손수건으로 닦아내시더군요.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다고? 그 말씀에 저희 아빠가 다시 언성을 높이셨어요.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남의 딸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강제로 아이를 없애려 하고 돈으로 입막음하려 한 게 죄가 아니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죠. 전 그저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랬을 뿐이라고요. 저희 아빠가 한숨을 쉬며 답하시더군요.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뭔가요? 학벌? 집안? 재산? 그런 생각들이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조건으로만 평가하고 돈과 권력만 추구하고. 그런 말을 고스란히 들으면서 각서를 써내려가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는지 억울한지 아니면 후회가 되는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것 같은 굴욕적인 눈물이었죠. 잠시 후 각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은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원장실을 나가려 할 때 아빠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 여사님 동생분께 연락하세요. 당장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지급하고 사과하라고. 그래야 처벌이라도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들이 정치인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고졸 며느리가 아니라 속물 부모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예비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따라 나가지 않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지야, 미안해.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앞으로 저는 영지랑 아이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저희 아빠는 그런 예비 사위를 바라보고 한숨 쉬며 씁쓸하게 웃으셨죠.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취재한 내용이 보도되었고 남자친구 외삼촌의 회사는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 결과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나 결국 대표가 구속됐죠. 남자친구는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지야, 나 정말 되고 싶은 게 생겼어. 어떤 거? 성준 씨는 나중에 정치인 되고 싶은 거 아니었어? 아니, 그건 엄마가 바라시던 거야. 난 이번 일을 통해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어. 그래서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어. 노동자들을 돕는 변호사. 의외의 말을 듣고 놀란 제가 물었습니다. 진심이야? 응. 네가 취재하면서 만난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내가 법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졌어.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너무 멋진 결정이다. 우리 아기도 응원할 거야. 그로부터 한 달 후 저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죠. 결혼식 전날 저는 시어머니께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영지야, 결혼식 참석은 못하지만 약속한 건 지키고 있다. 봉사시간 100시간 채웠고 노동자 지원 기금 1억도 입금했어.
나머지 400시간도 꼭 채우도록 하마. 어머나, 그걸 정말로 하고 계셨어요? 아이, 그래, 그 김 원장님, 아니 너희 아버지와의 약속이잖니. 사실 저희 친정아빠가 제안한 각서에는 봉사 500시간과 사회에 1억을 기부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돼 있었어요. 평소 체면을 중시하던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신 거죠. 어머니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각서 때문에 결혼식엔 참석 못하지만 그동안 봉사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다는 건 말하고 싶었다.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싶고 미안하다. 그러더니 힘없이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비 신랑에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연락하셨는데 한 달 사이에 많이 변하신 것 같아.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결혼식에는 참석하시도록 할까? 하지만 예비 신랑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아니, 그러지 마. 엄마도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으셔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거야.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은 결혼식보다 엄마가 새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먼저 같아. 그래서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시어머니가 봉사하신다는 노숙자 무료 급식소에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정말 변하셨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헌데 그곳에서 만난 어머니의 모습은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일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검소한 옷차림으로 앞치마를 두른 채 배식 봉사를 하고 계셨는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신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남편과 저희 친정아빠께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달라지고 계시다는 걸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로부터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봉사시간 500시간은 채우고도 남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보육원과 무료 급식소에 봉사하러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 근황을 듣고 저희 친정아빠의 노여움도 많이 누그러지셨죠. 그래서 요즘 저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만 어머님과 화해하고 손주를 보러 오시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더 반성하실 때까지 모른 척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아이를 해코지하겠다고 저를 끌고 가시던 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소름이 돋긴 해요. 하지만 한편으론 애지중지 키운 아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신 게 내내 마음에 걸리네요. 만일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럼 풍부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현명한 고견을 기다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가족 안에서 포근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